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항 정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는요, 이항식의 거듭 제곱골의 전개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열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형태의 전개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미 외워서. 그쵸?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개식의 각각의 항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거를 한번 자세히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전개식에서 일단은 개수 자체는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문자항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자항. 이 문자항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a 세제곱, 그리고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죠? 자,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세 개의 바구니에서 a 또는 b 공을 꺼냈을 때 나타나는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각 항들은요. a 플러스 b라는 이 세 개의 괄호에서 a 또는 b를 뽑아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얘네들이 서로 곱해지면서 항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a 세제곱이라는 건 세 개의 괄호에서 a, a, a 이렇게 셋 다 a를 뽑아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a 세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항들은 세 개의 괄호에서 a 또는 b를 뽑아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만들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그 항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a 세제곱. a 세제곱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개의 괄호에서 a, a, a 이렇게 모두 다 a를 뽑아서 a 세제곱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나요? a, a, a 모두 a만 뽑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항인 3a 제곱 b를 볼게요. 이것은 문자항이 a 제곱 b인 걸 보니까 세 개의 괄호에서 a 2개, b 1개를 뽑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a, a, b 이렇게 뽑혀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번엔 첫 번째에서 b가 뽑히고 두 번째에서 a, 그 다음에 a가 뽑힐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a 이렇게 뽑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가능한가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 이 3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개수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3a 제곱 b라는 건 a 제곱 b가 3개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개수가 3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문자항의 앞에 개수는 그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해봅시다. 3ab 제곱. 자, 얘는요. a 한 번, b 두 번 뽑는 경우죠. 그쵸? 그러면 a, b, b 이렇게 뽑혀서 곱해질 수 있고요. 또는 b, a, b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b, b, a도 되죠. 또 다른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얘도 세 가지 가능하고요. 이 세 가지에서 3은 요 앞에 개수를 결정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b 세제곱 볼까요?
B 세제곱은 3개의 괄호에서 B만 모두 뽑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B, B, B 이렇게 뽑아서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이 앞에 개수가 1인 겁니다. 요 1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죠. A 세제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전개식을 보면서 각 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요, 이제 각 항들의 개수만 잠깐 집중해서 볼게요. 요 개수들만. 자, 이 개수들은요, A와 B가 섞여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 거였는데요. 근데 이것은 조합의 수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 세제곱에서는 A가 3번 나온 거예요. 그죠? 3개의 괄호에서 A가 3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3개의 자리에서 B가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3개의 자리에서 B를 하나도 뽑지 않을, 즉 B를 놓을 자리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죠. 즉 얘는 3C 0이라고 볼 수도 있죠. 혹은 A를 3개 뽑았으니까 3개의 자리에서 A 3개를 놓을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 3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모두 다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는 A를 2개 뽑고 B는 1번 뽑는 상황이니까, 자, 이 세 가지는, 여기서 나온 세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조합의 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세 자리에서 B 1개를 놓을 자리 하나를 선택할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3C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B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고요. 만약에 A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 자리에서 A 2개를 놓을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3C2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가 A 쪽에 초점을 두든 B 쪽에 초점을 두든 어느 한쪽에 초점을 두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합의 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3A B제곱. 자, 이거는요, A 1번, B 2번 뽑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조합의 수로 표현하면 이 세 가지는 세 자리에서 B 2개가 놓여질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3C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B 세제곱은요, 세 자리에서 B 3개를 놓을 자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3C3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활동을 했으니까요. 이제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는 걸 가지고 이것의 전개식을 한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한 번에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B의 5제곱. 자, 그럼 일단은 문자항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개수 제외하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5개의 괄호에서 A 또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만 모조리 5개 다 나오는 경우 있겠죠. A의 5제곱 만들 겁니다. 그죠? 그 다음 A는 4개, B는 1개만 나올 수도 있겠죠. A 4제곱, B 1제곱, 1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 A 세제곱, B 제곱, A 제곱, B 세제곱, A, B 4제곱, 마지막 B만 5개 나오는 B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앞에 개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 조합의 수를 사용해서 써볼까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B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B의 개수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합시다. 그러면 A의 5제곱일 때에는 B가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5개 중에 5자리에서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5C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A 4제곱 B, 요거는요, B를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5개의 자리에서 B 1개가 놓일 자리 하나를 선택하는 수 5C 1이죠. 그 다음은요, 5C 2, 그 다음은 5C 3.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제 스스로 작성을 할 수 있으면요, 일반화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가지고 전개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종이 울렸지만 사실 종친 게 아닙니다. 수업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n제곱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괄호는 n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 또는 b를 n번 뽑을 겁니다. 그럼 a만 n번 뽑히는 경우 있겠죠? a의 n제곱. 그 다음 a는 하나 줄어들어서 뽑히고 a n-1, b는 한 개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또 a n-2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정도부터는 써볼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이제 a가 두 개만 뽑히고 b는 n-2개 뽑히겠죠. 그 다음 a 한 개, b n-1개. 그 다음 b n개.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그쵸? b n제곱까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개수들 써볼게요. 개수들. 개수는 처음에 b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 nc 0, 그 다음 nc 1, nc 2 쭉 해서 자 여기는 nc 그쵸 b의 n-2제곱이었으니까 nc n-2 그리고 nc n-1 마지막 nc n까지 가겠죠.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b의 개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여러분. 이러한 이 항식의 거듭제곱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규칙에 따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합니다. 이항정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NC0, NC1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이것이 지금 뭐예요? 항의 개수들이죠. 이 개수들을 우리가 이항계수라고 부릅니다. 이항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항 정리를 이렇게 전개식의 형태로 쭉 나타내잖아요. 그쵸? 규칙에 따라서. 근데 매번 이렇게 길게 나열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한 번에 표현하고 싶어요. 한 번에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거 지금 항들이 다 더해진 형태죠.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뭐예요? 시그마를 사용하면 되겠죠. 시그마를 사용해 봅시다. 자, 시그마. 자, 시그마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시그마 옆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여기 일반항입니다. 그죠? 일반항을 어떻게 잡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반항은 여기 있는 항들을 대표하는 형태여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일반항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A와 B가 들어가야겠죠. A와 B의 곱의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하는 값이 무엇인지 문자를 잘 정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변하는 값이 여기 보면 B의 차수가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B의 차수가 0, 1, 2 해가지고 N까지 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의 N 빼기 하고 그 다음 부분이 다 변해요. 그죠? N에서 빼주는 부분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요 변하는 값을요. 문자 R을 사용해서 나타낼게요. R을 사용해서. 그러면 B의 차수가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R이라고 써줄게요. R. B의 R제곱. 그러면 A 옆에 차수는 A의 차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잘 보시면 A의 차수와 B의 차수는 항상 합이 N이 돼야 합니다. 그쵸? 두 개를 합했을 때 항상 N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A의 N 빼기 R 이렇게 써줘야지 되겠죠? 이래야 딱 맞아 떨어져요. 그쵸? R이 변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값을 가지고 우리 뭘 하나요? 시그마에서 시작과 끝을 정해주죠. 그래서 R은 어디부터? 자,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R이 0부터 시작이죠.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R은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N까지. 그쵸?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해주고 그 다음 앞에 개수는요. 개수도 보시면 NC하고 요 뒷부분이 계속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NCR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NCN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정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이제 정리해서 쓸게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일반항은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맞춰주고
r이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r은 0부터 n까지, 그쵸? n까지, n제곱일 때 n까지, 그쵸? 그리고 개수는 nc, r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 요거, 자, 지금 쌤이 방금 설명한 이거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요 일반항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일반항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일반항 어떤 거? NCR에 A에 N-R, B에 R제곱.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항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2x 플러스 y의 4제곱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2x를 여러분 a로 보시면 되고요. y를 b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4제곱 꼴인 겁니다. 그쵸? 네,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할 건데, 그러면 일단 개수만 빼고 그 외의 부분을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2x의 4제곱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 2x의 세제곱, y 1제곱. 그죠? 그리고 2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2x의 1제곱, y의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 y만 4번, 그쵸? y의 4제곱.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요. 그 앞에 개수는요, 조합의 수로 써보면 4c 0, 4c 1 쭉 늘어나면서 4c 4까지 가겠죠? 선생님 이렇게 썼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다 계산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줘가지고 정리해서 쓰면 16x 4제곱, 32x 세제곱 y, 24x 제곱 y 제곱, 8x y 세제곱, y 4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게 마지막 결론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 시그마 일반항을 사용해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시그마 처음과 끝 먼저 쓸게요. 우리 문자, 변하는 문자 r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r은 0부터 n인데 n이 얼마예요? 4죠. 0부터 4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NCR이니까 4CR이라고 해야겠죠. 4CR에 A가 여기서 뭐였어요? 2x였죠? 2x에 4-R제곱이겠죠, 이제. N-R제곱이 아니라. 그 다음, Y의 R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